자, 39페이지입니다. 양설나열 제작은 성욕구공양 지주원 수상가지 지변나양요 산보 덕사가지 나무 시방월나무 시방왕 나무 시방 나무 시방월 나무 시방왕 나무 시방서 나무 시방월 나무 시방월 나무 시방 지심증내 공양 삼계도사
선보대자들이 소차공양 명문가 비려 원공법계 세중생 사사의 동양진의 무감만을 나선다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에 개근상 받을 분이 한 20명이 넘을 것 같다 했는데 오늘은 내가 감아보니 한 10분 이내로 팍 줄어들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공양하고 명단을 오늘 이 위주로 명단을 적으면 내가 볼 때 막 1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이 기준으로 개근상을 적용하면 될 것 같다.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불교신문에 보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이 광고가 나서 내가 책을 사와서 무려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책을 내가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이름이 구마라집 평전입니다.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을 아주 평이하게 잘 써서 읽는데 굉장히 무난하게 7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서기로 344년에 출생했어요. 344년. 굉장히 오래됐지요. 이제 그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걸 다 읽고는 마지막 그 실크로드 쪽에 그 타클라마칸 사막에 가면 크고 작은 오아시스 그 사막 한가운데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고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 길이가 한 얼마나 될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3,000km 될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시루지까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그렇게 큰데 거기에 가끔 오면 우리나라 창원 이 정도 되는 큰 도시가 나무도 푸르고 풀도 자라고 하는 곳이 그 사막 한가운데 그런 곳이 있고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낭입니다. 도낭. 아마 중국의 불교 문화 중에서 불교 문화 중에서 일본을 꼽으라 하면 아마 도낭일 것입니다. 도낭의 불교 문화재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그랬지만 중국이 과거에 너무 어려울 때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 찾아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도보자라고 합니다. 도보자. 보물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보자들이 나타나서 거기 있는 불상, 거기 있는 벽화를 떼내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최초로 먼저 도낭에 온 사람이 최초인가는 모르겠지만 오렌스타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왕은록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도낭을 지키고 있었어요. 스님들도 너무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그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도낭에도 가면 이 남쪽 석굴하고 북쪽 석굴인가 아무튼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 남쪽인가 서쪽인가를 보여주고 북쪽에 있는 석굴은 안 보여줘요. 거기는 대체적으로 선방입니다. 스님들이 기거하던 곳 이래가 거기는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과거에 어떤 분들이 그 선방에 살았나, 그 석굴 안에 살았나면 가난한 출신의 스님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럼 소작농에 대해서 소작한 부분에 대해서 농토를 빌렸으니까 토지세 그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식을 주든 뭘 주든 그거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식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계약서를 쓰는데 앞으로 이 아들은 일생에 보지 못한다. 찾아오지도 말고 잊어버리라. 그런 계약서를 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애를 데리고 도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린 아이에 이제 스님을 만들어 가지고 불화를 그리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 그분이 그 스님이 성장하면 거기다가 적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찌 보면 가까운 곳에 있지만은 차마 어머니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부디 부처님들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 불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 엄청난 불화를 그리고 석불을 조용하고 어떤 분이 조용을 하느냐 하면 돈 많은 귀족들이 돈을 들고 와가지고 법당을 하나 그러니까 석불을 하나 조용해 주십시오 한대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석불을 하나 크게 개창을 한답니다. 돈이 많을수록 석불이 더 크고 한가운데 본존불을 어떤 분을 모실까? 그분이 관세음보살을 좋아하면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좋아하시면 아미타 부처님을 만들고 부모님들 극락가기를 원하면 극락가기를 다 벽화에 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바로 도낭석굴입니다. 그게 수백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도낭에 가면은요, 제일 먼저 석굴에 가기 전에 큰 영화관으로 데리고 가서 영화를 두 번 보여줘요. 이어폰을 끼게 해서.
우리 한국말 틀면 나옵니다. 번역돼 가지고 영어, 일본어, 뭐 프랑스 몇 개국이 그냥 나와요. 맨 먼저 도낭의 역사부터 나옵니다. 쭉. 도낭을 어떻게 이 석굴을 조용하게 되었나, 만들게 된 동기와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도낭에 있었던 역사적 의미.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영화 또 하나 보여주는데, 영화 화면이 막 천장까지 해서 엄청 커요. 이 전체가 영화 화면이 엄청나게 커. 두 번째는 도낭에는 우리가 그 많은 석굴을 다 볼 수 없으니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화 화면을 통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이런 문화재가 여기에 있다. 이런 문화재가 있다 하면서 쫙 보여줘.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고 나면 전기버스를 타고 거기서 한 15분 내지 20분을 가요. 버스를 타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에 따라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의 그 나라 사람에 따라서 동굴 보여주는 것도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 석굴을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가고, 한 석굴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가면 훼손된다고 흩어져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대략 한 6, 7개 정도만 보여줍니다. 한 300개 가운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을 모시고 가는 데가 16, 17 석굴을 갑니다. 거기를 꼭 가요. 그 옛날에 그래 중국의 건대 시기에 많이 어려울 때 왕언록이라고 하는 도사가 그 도낭을 지키고 있었던가 봐요. 도낭에 누가 앉아 와서 훼손하고 그럴까 봐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 크게 큰데 있기가 뭐해서 젊은 사람을 한 2명 써가지고 불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붓을서가 뺏겨가지고 어디 팔아먹고 그래가 근거리 살았던가 봐. 근데 젊은이가 이인이가 그 17굴에 있으면서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지. 담배를 한 대 딱 피우고는 그걸 그 벽에다가 찢는 거야. 끝나고. 담배를 끄다가 찢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담배 연기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벽 안으로. 하고 이상하다. 담배 연기가 어째 벽 안으로 들어가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언록이라고 하는 총책임자에게 말을 하니 내가 잘 알았네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고 혼자 그게 뭔가 해가지고 그 안을 뜯어보니 그 안에 별다른 석굴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에 보니까 두루마리 문서가 꽉 안에 쌓여있는 거야. 3만 점이 그 안에 3만 점. 무려. 보니까 단문으로 되어 있는 거,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사다 보니까 불교 계통에는 잘 몰라. 그래가지고 막 몇 개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나 보지. 이게 뭐냐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이랬는데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영국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무려 8개 국어를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오렌스타인. 이 사람이 8개 국어를 할 줄 아는데 근데 한문은 잘 몰랐다고 해요. 그 중에 무조건 그냥 1만 점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1만 개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왕언록에게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왕언록은 그 돈 받아가지고 도낭에 부분적으로 무너지고 막 깎아진 거 그 돈을 가지고 보수 작업을 했대요. 보수 작업을 했다 합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펠리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무려 11개국을 능통하게 한 사람이랍니다. 중국말을 잘했대요. 한문도 보고. 이 사람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10일 동안 남아있는 2만 점을 다 봤답니다. 하루에 2,000개씩. 그 중에 5,000점을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프랑스로 가지고 갔어요. 두루마리. 그 중에 우리나라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북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5,000점 중에. 근데 이 사람이 펠리오가 대단한 것은 왕호 천축북전은요, 앞에 껍데기도 없고 뒤에도 없고 안에 뭐 몇 개만 더 있는데 이래 보니까 이래 딱 자기가 보고 이거는 해초 스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랍니다. 이게 해초 스님 글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어느 학자가 해초는 신라 스님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자, 이래서 그 17불 안에 16불이 있습니다. 16불. 여기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곳. 자, 그래서 우리가 도랑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멀어서 야간 열차, 특급 열차를 타고 밤에 밤새도록 달리면은 투르판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투르판. 거기 가면 베제크리크라고 하는 천불동 석굴이 있어요. 도랑도 벽화를 한번 그리면 천불입니다. 무조건 그렸다 하면은 벽화에 천불의 불보살을 그려요. 거기는 대개가 다 가면은 천불동입니다. 천불동. 베제크리크 천불동에 가보니까 벽화 불상을 다 떼가지고 가버렸어. 굴세에 그 석굴에 들어가긴 갔는데 보니까 벽화를 다 떼가버리고 황량한 데만 있는 거야. 가이드 설명은 전혀 없고 그냥 떨어져 나간 벽화만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황량한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 게 밤이 되면 낮에는 이동하면은 로밍 그게 유튜브가 안 돼요. 그래 밤이 되면 호텔에 딱 가면은 유튜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베제크레크 천불동 치면은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동영상이 뜹니다. 그걸 내가 쭉 밤에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 일본에 흩어져 있는 것, 우리나라에도 일본 사람이 가지고 가다가 못 가져가고 남겨놓은 베제크레크 천불동의 그 벽화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이 있어요.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 최고 많이 가져간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탐험대 도보자들이 와가지고 최고 좋은 부분을 예리한 칼로 가지고 뜯어가지고 갔습니다. 소련에 러시아 있는 게 지금 최고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 하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조합을 해서 딱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베제크레크 그 동굴에 이런 불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불화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 하고 쫙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거기에서 러시아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예리하게 잘라간 부분 중에 최고가 뭐냐 하면 연던 부처님이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선해라고 하는 수행자가 연던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진흙바닥에 깔고 부처님이시여 진흙을 밟지 말고 내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게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설명을 전혀 못하니 내가 했지 그 다음날. 밤에 내 동영상을 보고 익혀가지고 그 다음날 마이크 들고 거기 동참하신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도보자라고 하기도 조금 그래요. 그 소련의 그 탐험대가 베제그레크 그 천불동 석굴을 찾아가는데 지금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계단 밟고 내려가게 해놨지만은 그 옛날에는 밑에 계곡에서 기어 올라갔답니다. 위로 기어 올라가는데 모래자갈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미끄러워서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이 동굴이 있는데 모래가 가득 있더래. 굴마다. 그 자기가 올라가서 그 모래를 확 끄집어냈대 밑으로.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절벽이니까 절벽으로 모래가 확 나가니까 불화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불화가 얼마나 좋은지. 깠다 가다가는 이 좋은 불화가 중국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관리 안 되지. 이걸 내가 우리 러시아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말도 맞아요. 말도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르판에 크제 베제크레크 그 천불동 석굴을 이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가야 합니다. 하루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쿠차로 갔습니다. 쿠차. 투르판에서 쿠차까지 갔습니다. 쿠차에 가면 내가 말하는 구마라집의 고향입니다. 구마라집. 구마라집아카라고도 하는데 통상 구마라집이라고 합니다. 구마라집. 이 키질 석굴이 있거든요. 거기는 키질 석굴이 있는데 거기는 석굴에 가면 청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벽화가. 그때는 청색이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었답니다. 세계 유일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그 청색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청색이 황금보다 5배나 비싼데요. 청색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그런 청색을 곳곳에 넣어가지고 불화를 그렸습니다. 키질 석굴의 최고로 유명한 것 청색을 가지고 불화를 그리다. 구마라집이 344년에 출생을 했으니까 그때 벌써 구마라집이 탄생하고 있을 때는 이미 키질 석굴이 여러 개가 벌써 조용히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따라서 키질 석굴에 어머니랑 함께 가서 참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구마라집이 거기 가서 젊었을 때 수행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키질 석굴 앞에 구마라집의 동상이 지금 잘 조성이 돼서 딱 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자, 나중에 구마라집이 중국의 여광이라고 하는 장군에 따라서 중국으로 어찌 보면 끌려오는 거지요. 중국의 부견이라고 하는 왕이 구마라집 같은 천재적인 그런 스님을 중국에 모시고 싶다. 이래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쿠차국에 있는 구마라집을 모시고 중국의 서안에 모시고 서안으로 모시고 올라가다가 중간 양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부견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인해가 죽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광이라고 하는 장군이 더 이상 장안으로 오지 못하고 중간에 양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서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마라집도 그 양주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구마라집 나이가 한 50 정도 될 때 중국에 유명한 젊은 스님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20살이었고
이름은 성조입니다. 성조. 이 사람이 부마라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찾아와요. 성조라고 하는 분이 조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조론, 중국을 대표할 만한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조론입니다. 조론. 중국의 역대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그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교과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조라고 하는 분이 30도 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어떤 그 국왕의 미움을 받았는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어요. 형장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4대 원무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지수합풍으로 되어 있다. 4대 지수합풍. 내 육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 수, 내 몸에 있는 피나 구름이나 오점 등 액체는 물이다.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불기울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람의 기울이다. 지수합풍으로 되어 있다. 4대라고 하는 건 원래 주인이 없다. 4대 원무주라고 합니다. 성조라고 하는 분이 죽으면서 그 사형의 형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4대 원무주, 오온 본래고 내 정신과 육체도 본래 공한 거다. 오온이 본래 공하다. 오온 본래고 장두임백인, 칼날이 내 머리를 내리치겠지만은, 장두임백인, 헙사 참춘풍, 춘풍, 헙사 이것은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칼이 내 목을 치는 것, 헙사 그 칼은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시를 썼는데, 요거 하고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는 야, 성조가 대단하다. 불교 공부 많이 하던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공이라고 하는 체득하고 형장에 가서 칼날이 목을 친다 하더라도 4대가 본래 없다. 온 역시 공이다. 철학. 그런데 청나라의 순치제, 간희제, 옹정제, 권룡제, 옹정제라고 하는 황제가 불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이걸 뜻 보고는 옹정제 황제가 하는 말이 뜻그럽니다. 이것은 자기가 볼 때 성조스님이 쓴 게 아니다. 성조스님이 쓴 게 아니다. 불교 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이 정도 지적을 할까? 황제 그 바쁜 사람이 왜 아니라고 하느냐? 조론이나 이런 책을 정밀하게 읽으면 문장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안 나온다. 이거 문장이 이거 초등학생 수준이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어머니 부엌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조 스님이 이 정도밖에 못 쓰네. 이게 성조 스님 글 아니다. 최초로 지정한 사람이 옹정제 황제입니다. 야, 대단하지요. 대단하잖아요. 불교 공부는 이 정도예요. 그것도 황제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불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맞다. 맞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조론이나 성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 말에 동감한다. 맞는 것 같다. 불교 공부는 이 정도 해야 된다. 이 정도. 성조의 글이 아니다. 글이 너무 4대 원무주, 어린애가 마치 초등학생에서는
탐험걸과 흡사하다. 문장이 너무 빈약하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그래서 구마라집에게 나중에 구마라집이 양주에서 서안으로 왔는데 무려 제자가 3,000명이 모였답니다. 중국 선임들이 3,000명이 구마라집의 제자가 되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8명의 걸출한 중거리 선임들 8명을 꼽았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최고의 고성들이다. 8명을 꼽았습니다. 3,000명 중에 최고의 인재 8명. 성애라고 하는 분, 동진, 도안법사라고 하는 분, 성조라고 하는 분 등등 해서 중국 불교를 빛낸 유명한 스님들, 이 구마라집으로 인해 가지고 걸출한 고성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주제는 내가 이번에 실크로드를 쭉 한번 다녀왔고요. 그쪽 부분에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을 거의 조금 남기고 완벽하게 다 가봤습니다. 그동안에 못 가본 곳이 바로 언제 호탄, 그리고 카시가루, 그리고 키질, 구마라집의 고향 쿠차구, 이런 곳에 내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구마라집 평전을 읽고 야, 내가 저기 가보자. 구마라집이 어떤 분인가? 구마라집이 어떤 분인가? 그걸 읽어보니까 성조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성조. 성조가 나오니까 누가 나옵니까? 옹정제가 나옵니다. 옹정제라고 하는 청나라를 대표하는 황제. 이거는 성조의 글이 아니다. 불교 공부는 이 정도 해야지만이 불교 공부한다. 우리는 이 정도는 못할 망정 내 살아생전에 인도 한 번 안 가보고 죽는다. 가서 옛날에는 합천에 인사 문고리 잡아보고 왔느냐 물었지만 요즘에는 인도 한번 가봤느냐. 이런 좋은 시절에 몸도 멀쩡한데 경제적으로 조그마하면 여유가 있는데 인도를 한번 안 가본다. 부처님께 참아 부끄럽다. 가면 나는 대한민국의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왜냐하면 그것도 내 마음의 에너지가 강렬해야 돼요. 내가 인도를 진정으로 내가 부처님 나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 살아생전에 한번 가보자. 그래야지만 옹정제처럼 이게 성조의 글이 아니다. 이 정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불교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인문학적인 안목이 넓으면 글로 보면 이 문장이 그 사람 문장이 아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난 이거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다음에 내가 또 해서 우리나라 그러면 세종대왕과 세조임금은 뭘 했나? 그 부분을 내가 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훈민정음 용비어천가를 만들고 세종과 세조는 그 다음에 한글 은혜본을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나? 궁극적으로 부처님 이야기를 쓰고자 했습니다. 세종, 세조 부처님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한글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 음력으로 7월 20일 날인가 그렇습니다. 음력으로 7월 20일 날 한글을 가지고 최초로 서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완성한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고요. 회장님께서 대표로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